안녕하세요. 명신보감의 이명신입니다. 오늘은 협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뉴스에 보면 여당이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 가겠다. 행정이 시민들과 함께 협치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막상 협치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낯설고 어려운 협치, 오늘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협치가 뭘까요? 협치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시사 잡지에서 협치를 최근에 나온 시사 용어 중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용어라고 표현한 걸 봤습니다. 협치는 영어로는 거버넌스고 거버넌스라는 외래어가 너무 어려워 쉽게 풀어쓰자고 한 것이 협치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워요. 한자어를 보면 맞을 다스릴지를 씁니다. 힘을 합쳐 함께 다스린다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협치는 민관, 즉 행정과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협치에 있어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협력이 협치는 아닙니다. 협치는 협력을 기반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원리이자 가치입니다. 과거에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민은 통치의 대상이거나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치에서 시민은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나 고객님이 아니라 정책의 공동생산자, 행정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국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이나 신고리 569기 공론화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갈등 현안을 직접 결정하는 것,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모여 토론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이러한 것들이 모두 협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치, 왜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는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정부도 기업도 시민사회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치솟는 전셋값과 부동산, 미세먼지, 코로나, 옆에 친구는 주식 투자해서 몇 억을 벌었다는데 그냥 가만히 있던 나는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문제 등 참 많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 삶을 힘들게 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소박 2020 사회문제 인식조사에 따르면 향후 10년 우리 삶을 힘들게 할 문제 1위는 바로 고령화 저출산 문제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0.84명입니다. 한 명도 안 되는 겁니다. OECD 회원 평균 출산율 1.63명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인구 절벽이 온다라는 책에서 해리덴트가 300년 뒤 지구상에서 자동적으로 소멸할 국가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했던 말이 실감이 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최고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걸 또 놓치지 않아요. 우리 다음에는 행복한 나라 1위 이런 거 한번 하자고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책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애를 아무리 낳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낳아요. 대한민국이 아이 낳아 키우기 너무 힘든 사회라는 거죠. 사교육비도 감당이 안 되고 주택 마련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텐데 젊은 청년들이 취업이 잘 안 되니 연애도 결혼도 아이도 죄다 포기합니다. 이런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단순히 얼마 줄 테니 애를 낳으라고 하는 건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만든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큽니다.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서 시민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되는 정책들도 생겨납니다.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제일 잘 압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처음부터 시민들이 참여해서 행정과 함께 기획하고 함께 실행하면 만족도 높은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협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좋은 방식이면서 우리가 낸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협치, 힘들지 않을까요? 협치는 행정과 시민이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맞습니다. 먼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야 하고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고 의견이 엇갈리거나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은 조율해야 합니다. 원하는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면 일은 더 빠르게 진행되겠죠. 대신 시민이 원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공론과 수기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행정과 시민은 서로 무척 다릅니다. 어쩜 이렇게 다를까? 새삼 놀랍고 서로 외계인 보듯이 합니다. 서로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다릅니다. 서로 자꾸 만나서 밥도 먹고 대화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려는 소통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대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막힌 것을 뚫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입니다. 다 똑같으면 민주주의가 아니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에 협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토론하는 문화, 협력하는 문화가 부족해서 처음에는 이러한 과정이 다소 힘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져 가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협치, 쉽지만은 않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지역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사회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협치,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